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망보험금 7번째 사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경에 주차장에 투자했던 망인 소유의 포토 차량의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그 망인이 반드시 누운 자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경찰은 부검 결과 사체에서 부패 외에는 외상에 따른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독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봐서 내사 종결로 끝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거절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자살로 추정된다는 거일 거고요. 사건 현장에서 어쨌든 유서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수첩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일단 뭐 정확히 그렇잖아요. 뭐 속보복도에서 자던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몰던 차 안에서, 그것도 화물칸에서, 그리고 냉장고이거든요. 뭐 어떤 뭐 침대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합니다. 사건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자살로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었다면 뭔가 쓰러지는 자세나 엎어진 자세, 아니면은 뭐 어떻게 쭈그려 앉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반드시 누워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잠을 자던 자세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냉장고이라는 거는 그냥 화물칸 바닥에서 자게 될 경우에는 차기 때문에 여기다 뭘 깔고 잘 텐데,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냥 뭐 냉장고 위 면적이 단면적이 넓으니까 네. 그 위에서 침대처럼 네. 이용해서 잠을 잤던 게 아닌가 네. 추정이 되고요. 잠을 자다가 중독이 됐다면 반드시 누운 자세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는 거는 자살일 수도 있지만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이제 뭐 두 단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우연성의 입증과 관련된 부분, 이건 보험금 청구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연성에 관한 판단을 먼저 했고, 우연성 이름 입증이 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자살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연성과 관련돼서 일단 이 사고 정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법원은 일산화탄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망인이 직접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어떤 번개탄이나 그런 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내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설치하면서 이게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 발생이다, 이런 점은 이제 입증이 됐다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우연성 입증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앞서서 6번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지만, 개연성 입증 정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그리고 자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일단 우연성 입증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 동반되는 방법들이 뭐 번개탄이라든가 활성탄이라든가 숯이라든가 인위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유발시키는 물체나 도구를 사용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그 환기가 되지 않도록 밀폐를 한다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을 선택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사건 현장에서 그렇게 일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번개탄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남은 거는 그럼 이제 주행 중에 또는 차의 시동을 켰을 때 또는 어떤 다른 유입 경로로 일산화탄소가 사망 장소였던 이 화물칸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 트럭의 경우는 화물칸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온 일산화탄소는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고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 무색무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걸 모르고 잠을 자던 경우는 중독사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보험사도 역시 이게 자살 면책을 주장할 만한 그런 정황이 발견됐잖아요. 특히나 망인이 죽고 싶다라는 내용을 스스로 기재한 어떤 그런 수첩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면책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인데요. 그 수첩에 오늘 나는 죽는다,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사실 이 내용은 자살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것도 맞습니다. 그 내용은 유서성 내용이 맞는데, 다만 이제 작성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기처럼 작성했던 수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작성된 것인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발견 장소도 사고 장소였던 화물칸이 아니고 운전석에서 발견됐죠. 시기도 한 1년 전에 매형과 뭐 만두 장사를 할 때 작성했던 수첩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사망하기 한 1년 전에 이미 작성이 되었던 내용이다라는 게 아마 수첩 전후 내용으로 볼 때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달리 자살을 결의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채도 불과 1,100만 원 수준 정도였고, 근데 실제 본인 또 뭐 현금 잔고도 뭐 적지 않게 있었고요. 그렇죠. 네. 또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네,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네. 뭐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이 어떤 유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살을 생각했을 수 있었겠죠. 네. 작성할 때는. 근데 이제 정말 1년이라는 큰 시간적 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건 당시에도 자살 의사가 있었다. 또 이 사건 당시에 작성된 게 아니라면 이 당시에 또 더군다나 자살 동기도 없고 그러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문 변호사님은 어떤 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자동차가, 물론 이게 이제 판결문만 봤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9월경이면 그렇게 추운 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정차 중에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는지, 즉, 주행 중 상태였는지, 그로 인해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만한 그런 인과관계에 있는 사고가 있었는지, 사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이 판결문에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고 현장이 완전 밀폐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포장은 돼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중독사에서는 농도거든요. 근데 사고 현장의 농도를 알 수도 없고, 또 주행 중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그것도 오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 전날 밤에 잠을 잤다고 하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건 이 사고 장소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측정이 안 됐을 거고. 네, 아마 측정 불가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측정이 됐다고 그러면 오히려 사망 원인이 더, 경위가 더 밝혀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보통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켠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더군다나 시동이 켜있던 상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행을 할 때 실제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텐데 그러면 주행 거리, 뭐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을 것인지 많이 유입됐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사건 전날 또는 당일날 주행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에 관해서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그 천이 덮여 있는 화물칸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되어 있었고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그 유입된 상태에서 망인이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다가 일산화탄소를 마셔서 사망을 했다. 또는 정차된 상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누워 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사망에 이르렀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후자인 경우라면 시동이 꺼져 있어야 됐겠죠. 네. 이제 그런 거는 판결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주차된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걸 보면 시동은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주행 거리 정도는 최소한 좀 따져봤어야 되는 게 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이면서도 사건 현장에서 의도적인 일산화탄소 유발 도구, 네. 방법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번개탄, 활성탄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네. 번개탄이 현장에서 발생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반대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자살로 보거든요. 물론 이제 발견된 장소가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요즘 캠핑을 많이 하니까 캠핑장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기 위해서 썼겠죠. 네. 근데 반면에 아파트 거실이다 그러면 아파트 거실에서 번개탄으로 불 피우고 고기를 굽거나 난방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 사례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자살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또 같은 중독사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탄가스나 본드, 네. 뭐 기타 환각작용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쾌락을 위해서 흡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흡입 경위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부탄가스로 인해서 이제 중독사한 그렇게 보여 추정되는 사례에서는 부탄가스를 전부터 계속 흡입해 왔던 경력이 있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자살 목적으로 흡입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하던 대로 그렇죠. 좀 좋지 않은 목적이긴 하지만 하던 대로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그렇죠. 네. 중과실이긴 하지만 네. 인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사망보험금에 있어서는 중과실이더라도 과실이기 때문에 고의가 네. 아닌 이상은 자살면책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독사의 경우는 일산화탄소든 아니면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든 흡입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또 살펴보는 다른 어떤 뭐 중독사와 관련된 사례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7번째 판례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8번째 판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